일단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확인해 보시게 되면 미국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,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우와 S&P 500의 경우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특징적인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밑에 있는 이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, 마이크론의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이번에도 역시 향후에 성장성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런 부분이 국내에도 훈풍이 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노보노디스크나 일리알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. 그렇죠? 연율 기준으로 4.3%면 예상치가 3.2였는데 상당히 잘 나왔죠. 이게 이슈가 국내에서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에요.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미국의 성장률은 4%가 넘게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, 한국에서 내년이 1.7%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외국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4%대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? 아니면 1.7%대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? 이거는 당연한 논리죠.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시적으로 환율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, 만약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,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실업 수당, 즉 4주 평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하락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4주라고 하는 건 스테이블하다라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고용 쪽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. 만약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금리를 인하하자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4주 평균은 아직은 괜찮아요.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금리가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년에는 또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있죠. FOMC 의장이 바뀝니다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지금 둘을 결정을 해놨고요.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 인하하길 원하잖아요. 그런 만큼 최소 두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내년에는 금리 세 차례까지 인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